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어가 딱 맛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민어를 가지고 대해체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옛날에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지만 여름에 가족 모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집에서 해체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시장에서 해체를 해가지고 왔어요. 3장 포뜨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줘요. 지금 몸 1장, 2장, 그 다음에 이 뼈 이래서 3장 포뜨기인 거거든요. 민어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껍질은 데쳐서 숙회로 먹고 뭐 몸통은 뭐 전두지지고 탕도 하고 회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뼈하고 대가리는 국물을 내서, 근데 국물 오래도록 내야 되거든요. 국물 내서 탕이나 찌개 끓일 때 쓰고요. 불에는 민어에서 불에 빼면 시체예요. 불에 같은 경우에는 회로 먹기도 하고 탕 같은 거 끓일 때 꼭 넣어서 끓여야만 민어탕이 기름지고 구수해요. 그럼 이번 달에는 4가지 민어 요리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국물 내기 위해서 민어 대가리하고 뼈 가지고 핏물부터 뺄게요. 지금 민어 뼈하고 대가리를 핏물 뺄 건데요. 민어 뼈는 그냥 이렇게 하면 부러지거든요. 부러뜨려서 넣으세요. 이만한 거 들어갈 만한 그릇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대가리.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가게 한 30분 정도 핏물 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 흘러나갈 수 있게 물 틀어놓고 30분 정도 핏물 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핏물 뺐어요. 여기 보면 핏물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건져서 큰 냄비에다가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에다 물을 잠길 정도로 붓고 5시간 정도는 끓여야 뽀얀 사골국물 같은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면 또 붓고 물이 줄어들면 또 붓고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끓이세요. 이렇게 이제 물 충분히 부으셨고요. 여기에다 뭐 양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거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싱싱한 생선들은 비린내가 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를 그냥 사정없이 푹 5시간 정도 끓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물이 줄어들면 또 붓고 중간중간 거품을 걷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국물을 내볼게요. 이제 뼈하고 대가리를 불에 올려서 국물을 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센 불에서 끓이시면 돼요. 불을 줄이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센 불에서 끓이시고 중간중간 거품 걷어주세요. 대가리하고 뼈 고우는 국물에 끓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품이 많이 떴거든요. 이거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거품이 돼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꼭 걷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번 걷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걷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거품 걷고 사정없이 끓이는 거예요. 이제 민어를 부위별로 나눠 볼 텐데요. 여기는 지금 뱃살이에요. 뱃살은 기름기도 많고 씹는 맛도 좋아서 회로도 먹을 수 있고, 저는 찜에 사용할 건데 뭐 불고기 양념해서 구워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잘라요. 이게 뱃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에 가시가 엄청 큰 가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핀셋으로 뽑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토막을 내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여기를 이 가시 있는 이 부분에다 칼집을 넣어가지고 길게 썰어요. 그래서 가시가 여기까지만 사실 있거든요. 이 끝에는 없어요. 그럼 어느 부분 정도에서 잘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가시는 그럼 이제 핀셋으로 뽑아볼까? 생각보다 뽑기 힘들어요. 그냥 고기 조금 덜 먹고
고기를 저면해요. 이렇게. 이 가시는 이렇게 뻗쳐 있기 때문에 저면한다고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때는 이제 핀셋을 써서 이걸 뽑아줘야 돼요. 가시를 뽑을 때는 요 가시 양쪽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내셔야지 그냥 이렇게 멀리 쥐어서 빼내면 이 양 옆에 살들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그래서 이거는 뭐 탕을 끓여 먹어도 되고 이 부위를 작게 포를 떠가지고 전을 부쳐도 되고 어떤 용도로 쓰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꼬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칼집을 내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살도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저는 요 좋은 부위로 탕을 끓여요. 대개는 이제 요 좋은 부위는 회로 먹고 조금 덜 예쁜 부위들로 탕을 끓여서 되게 서더리탕이라 그래가지고 민어 횟집에 가면 있는 탕이 서더리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민어 하면 민어 감정이라서 요 제일 좋은 부위로 탕을 끓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썰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서 쪽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도 칼집을 줘요.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썰어서 탕할 때 쓸 거고요. 이제 이렇게 반마리 해체는 다 됐어요. 여기 불에만 남기고 한꺼번에 민어를 다 쓰실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별로 용도별로 잘라서 보관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잘게 토막을 내시면 공기랑 접하는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토막을 내세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토막 내셔서 종이 호일 같은 거에다가 싸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랩을 한번 또 싸시면 돼요. 제가 랩을 많이 쓰지 않긴 하지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타이트하게 당겨서 싸주세요. 이렇게 투막 내서 다시 한번 밀폐 용기에다가 담아 두시는 게 안전해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쓰세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이게 언제 사서 우리가 손질해 놓은 건지 꼭 메모를 해서 붙이셔야 돼요. 사실은 며칠 지나면 내가 저거 언제 샀지 해가지고 시간 지나는 거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신 건지 언제 손질해서 넣으셨는지 테이프 같은 데다가 날짜 써서 꼭 붙여서 넣으세요. 민어 감정이라는 걸 끓이기 위해서는 민어 뼈하고 대가리를 넣고 고운 국물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국물이 여러 시간 고아서 뽀얀 국물이 마치 집에서 사골국물 끓일 때처럼 뽀얀 국물이 우러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이걸 어떤 용도에 쓸 거냐에 따라서 우리 집에는 국물이 조금 많은 게 좋겠다 싶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물을 보충해서 한번 끓인 다음에 걸러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끓여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뭐 대가리 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먼저 싹 건질게요. 그럼 이걸 건진 거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찮게 느껴지지만 뼈와 뼈 사이에서 빠진 거, 대가리에 이 턱 밑에서 나온 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를 골라내고 두셨다가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국물하고 같이 어죽이라는 걸 쏘아 드시면 또 여름에 별미로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손질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김 식혀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뜨거우니까 비닐 장갑을 여러 개 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 같은 거 다 골라내세요. 이거 손질하시다 보면 아우 나 이거 포기할래,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어죽 한번 드셔보시잖아요. 그럼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어죽 레시피는 뒤에다가 붙여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이제 때깔은 그렇게 썩 이쁘진 않지만 여기에 뭐 껍질도 녹아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색깔이 조금 칙칙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핸드블렌더로 그냥 싹 갈아가지고 죽 끓이시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그럼 이제 민어 감정 시작할게요. 이제 이 국물을 면보에다 한번 걸릴 거예요. 면보에다 걸르게 되면 찌꺼기도 걸러 나가고 기름기도 한번 거쳐지기 때문에 면보에다 한번 걸러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위에 보면은 콜라겐이 뭉치는 것 같은 그런 막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으면 약간 묵처럼 돼요. 제가 가는 횟집에 가면 여름에 이 국물을 뽀얗게 끓여가지고 여기다 소금만 넣어서 마시라고 주더라고요. 여기는 꼭 짜지 마세요. 요 안에 기름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꼭 짜게 되면 그게 밑으로 나오니까 요 상태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국물을 면보에다가 받아서 준비했는데요. 만일에 내일 쓴다고 하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우리 식구가 4식구면 한 5컵 정도, 우리 식구가 2식구면 한 2컵 반, 3컵 정도, 조금 뜨거운 거 바로 통에다 담으시면 좋지 않으니까 얼음에다 담가서 조금 식히세요. 요런 통에다가 소분을 해 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퍼팩 같은 거에다 넣어서 바트 위에다가 얹어서 냉동실에다 넣어서 얼린 다음에 바트 빼고 두셨다가 쓰실 때 그냥 뜯어서 바로 냄비에다 붓고 끓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김 씻고 나면 다섯 컵, 이건 3컵이거든요. 그래서 뚜껑 닫아서 냉동실에 넣어 두시면 돼요. 이런 용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용기는 아니라서 어떨 때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쓸 때 조금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몇 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을게요. 이제 국물도 준비됐고 이제 민어 손질해서 민양념하고 불에 손질할게요. 민어는 식구끼리 먹을 거니까 뭐 그람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불에는 여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피 뭉친 것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잘 벗겨내세요. 요 불에는 손질해가지고 참기름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진짜 고소하거든요. 이렇게 얇은 막이 쏙 벗겨지면 속이 하얗게 되거든요. 이 불에는 옛날에는 접착제로도 사용을 했어요. 이거를 녹여서 자개장 만들 때 그 자개를 붙이는 풀, 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대용으로 이 불에를 녹여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불에까지 손질 다 했고요. 요 남은 거는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끓일 때 또 사용하세요. 이제 민양념을 시작할게요. 청주에다가 그다음에 생강 얇게 슬라이스한 거, 참기름, 비린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금, 살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잘 섞어가지고
민어하고 불에다가 뿌리는데 민어 껍질 쪽에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가 밑에 양념이 발리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10분 이상 정도면 민양념 밑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부재료랑 양념 만들게요. 이제 감정에 들어가는 무하고 채소들 손질할게요. 무는 나박나박 써시면 돼요. 한 3mm 두께. 그 다음에 애호박. 여름철에 끓이는 찌개라서 애호박은 필수고 애호박은 달큰한 맛이 나기 때문에 여름에 끓이는 찌개에 아주 훌륭한 재료예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 내시고요. 씨 부분은 발라낼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 먹기 좋게 10입자 말고 6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씨 부분은 살짝 저며내세요. 이 부분을 꼭 저며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저며내지 않게 되면 끓으면서 서로 부딪혀 가지고 으깨져요. 그러면서 국물이 걸쭉해져서 그래서 씨 부분을 발라내는 거거든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추장을 풀어서 끓인 매콤한 찌개를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생선이 약간 기름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냉장 시설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배탈 나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조금 칼칼하게 찌개를 끓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온 이름이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서 우리는 칼칼한 게 좋아 그러면 매운 고추 쓰셔도 되고요. 저는 또 그렇게 칼칼한 음식을 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풋고추예요. 그래서 이 씨가 나중에 돌아다니면 지저분하니까 한번 물에다 씻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파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쑥갓은 길이가 너무 긴 거는 나중에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순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로 쓰실 수 있어요. 너무 줄기 밑에 질긴 부분을 잘라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끊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채소는 다 손질했고요. 요거는 물에 씻어서 씨를 좀 정리할게요. 고추 씨를 그냥 써도 맛에 뭐 지장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은데 저는 국물을 깔끔하게 할 건데 이 고추 씨가 둥둥 떠다니면 지저분하니까 씨를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서 씨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요 밑에 씨가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추까지 준비됐어요. 고추까지 손질이 다 됐고 양념장을 만들게요. 감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양념이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고추장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저는 매운 음식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넣진 않아요. 근데 고춧가루는 집에 고운 고춧가루가 있으면 고운 고춧가루 쓰시는 게 나중에 국물에 둥둥 뜨지 않아서 좋고요. 없으실 때는 그냥 일반 고춧가루 쓰세요. 그다음에 된장을 조금 넣어야 깊은 맛이 나고 감칠맛도 우러나기 때문에 된장. 집에서 담근 된장 오래된 거라서 이렇게 색깔이 시꺼매요. 그다음에 국간장, 액젓. 저는 마늘즙하고 파즙을 넣는데 집에서는 뭐 마늘즙, 파즙을 어떻게 내? 이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즙의 2배. 예를 들면 즙을 한 작은술 넣으면 다진 것 2작은술 넣으시면 돼요. 그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나 저 즙 내기 귀찮아서 못 해 먹겠다 하고 덮지 마시고 꼭 해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양념은 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지 마시고 한꺼번에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념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끓여볼게요. 이제 감정 끓여볼게요. 뼈 공 국물은 5컵이에요. 4인분 끓이는데 왜 5컵이 필요해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죠. 무 같은 단단한 재료가 들어갈 때는 그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일 단단한 재료인 무를 먼저 넣으세요. 양념을 먼저 풀고 무를 넣으셔도 되고 무를 먼저 넣으시고 양념을 푸셔도 돼요. 그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에 넣을게요. 불에는 조금 오래도록 끓여서 속에 있는 기름이 조금 녹아 나오고 그걸 저는 건져내고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풀 거예요. 양념장은 여기다 넣고 그냥 다 풀 수도 있지만 떠서 여기서 완전히 푼 다음에 넣으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고춧가루 입자도 떠 있고 된장 알갱이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얘를 체에 한번 걸릴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끓여 드실 때는 굳이 이걸 걸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레스토랑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운 음식이 됐으면 싶어서 이거를 체에 걸르지만 집에서 해 드실 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체에 걸릴게요. 체에 걸릴게요. 그럼 여기에 약간 굵은 고춧가루 찌꺼기도 여기에 남게 되고 파마늘 다진 거 쓰실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나중에 파마늘 다진 거 둥둥 떠다니는 거 막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 가지고 즙이 다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양념까지 풀었어요. 이제는 무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조금 끓이다가 애호박을 넣을게요. 이제 무가 어느 정도 익었고요. 모든 국물 요리는 하다 보면 거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거품 한번 또 걷어주세요. 이렇게 거품을 걷으면서 불에서 나온 기름기도 같이 거치거든요.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 나중에 처음엔 빨갰는데 빨간색도 조금 줄어들어요. 이제 애호박을 넣을게요. 그래서 애호박은 파릇파릇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푹 무르게 익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넣고 끓여주시고 이때 파하고 고추도 같이 넣으셔도 돼요. 다시 또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거품이라는 건 한 번만 걷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 걷어주셔야 돼요. 지금 거품 걷다 보면 기름이 같이 많이 거쳐서 나오거든요. 사실 생선 기름은 몸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먹을 때 빨간색 기름이 둥둥 떠 있으면 약간 저는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하고 애호박이 푹 물렀으면 민어 살을 넣으면 되는데요. 나는 얘를 가지런하고 예쁘게 담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건더기를 싹 건지세요. 그걸 담는 동안 생선살을 넣어서 익히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생선살을 넣을게요. 근데 생선살을 너무 부글부글 하는 데다 넣으시지 말고 불 조금 줄인 다음에 껍질 쪽을 밑으로 가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활처럼 휘기 때문에 껍질이 밑부분이 눌려줘야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넣으실 때 껍질이 밑으로 가게 넣어주세요. 이제 은은한 불에서 생선살을 익혀주시면 돼요. 조금 이제 기다리면 완성이 됩니다. 보통 미나리 같은 것도 넣거든요. 근데 여름 미나리가 그다지 썩 좋지 않아서 쑥갓만 넣을 건데 쑥갓은 익혀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그릇에 담으면서 그때 담고 뜨거운 국물 끼얹어 내셔도 돼요. 이제 마지막 익힐게요. 이제 민어 살도 다 익었고요. 마지막에 거품 한번 걷고 이제 그릇에 담을게요. 이게 다 기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를 이제 가지런하게 잘 담으시려면 일단 불을 줄여놓고요. 건더기랑 생선 사례를 분리하세요. 저는 건더기를 먼저 건져서 찌개 담는데 그냥 국자로 떠서 담으면 되지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상 받았을 때 기분 좋아요. 가지런하게 담겨 있을 때. 생선살까지 꺼내 놓으시면 나중에 담기 더 힘들어요. 생선살은 끝까지 물속에 국물 속에 잠겨 있어야 나중에 담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제 그릇에 담을게요. 이제 그릇에 담아 볼 건데요. 여름에는 백자 그릇을 섞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쓰는 백자 그릇이에요. 그래서 애호박 먼저 담고요. 저는 아까 애호박 한 토막을 6조각으로 냈거든요. 6쪽 담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무는 제가 20쪽으로 썰었어요. 그다음에 나불에 그리고 요 옆에다가 생선살을 건져서 담을 거예요. 까만 껍질이 위로 올라오게 담으셔도 되고요. 까만 껍질이 올라오는 게 조금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살이 보이게 담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쑥갓을 고명처럼 얹어줄 거예요. 너무 길다 싶으시면 반 썰어주세요. 그리고 국물은 부으시기 전에 생선살을 다 건져 담으셨으면 다시 한번 팔팔팔 끓여서 부으셔야 전체가 따끈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그릇 담았고요. 뚜껑 덮어서 내시면 이 안에 뭔가 더 소중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감정이 어떤 건지 한번 먹어봅시다. 네. 예. 술은 꼭 필요하죠. 식사할 때. 굉장히 잘 먹겠습니다. 네. 먼저 국물 한번 떠서 드셔보세요. 진짜 국물이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한 맛이 아니고 약간 맑은 맛인데도 진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살도 너무 부드러워요. 숟갈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이 민어 처음 먹어봤거든요. 되게 독보적으로 뭔가 되게 독특한 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독보적이에요. 일단 살결이 달라요. 저는 심하게 얘기할 때는 실크같이 부드러운 살결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생선에 비해서 확실히 살이 부드러워요. 가족 뭐 여름에 가족 많이 모이면 민어 한 마리 잡으면 되겠다. 네. 그래서 꼭 먹고 여름이면 꼭 먹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두세 번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